9% 상승한 13,591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이제 지난주 19일 날 FOMC 의사록에 긴축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됐었죠. 네, 그쵸. 네. 글쎄 이게 또 시장을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현재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흐름인가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안 올리고 여러분들하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의사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매달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회의를 이제 FOMC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뭔가 투자자들한테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거나 아니면 통화 결정에 대한 뭐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뭐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이 회의가 언제 며칠마다 열리는지 아십니까? 45일이라고. 아나운서님이 아주 그냥 준비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45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1년간 45일기라고 봤었을 때 한 8번 정도 이제 FOMC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번 정도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제공되고 그리고 뭐 금리 결정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장한테 밝히거든요. 또 공개 시장이다 보니까 네. 밝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밝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FOMC 회의가 진행되고 나서 2주 뒤부터 이제 의사록에 대해서 이제 시장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MC 내용에서 이런 여기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좀 중요한 이벤트로 하나 자리 잡은 거죠. 의사록 발표라는 것이. 근데 이제 사실상 요즘 시장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많아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뭐 긴축이 조금 앞당겨진다 뭐 이런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으니까 언제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 좀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언제 실시할지를 조금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고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예상치를 조금 넘어가는 값으로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홍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아유 경기가 계속 좋아지네. 이러다가 연준이 하고 있는 이 부양이 언젠가는 또 회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양에 대해서 종료를 하는 것을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2020년도였죠. 2020년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탁 터지고 나서 증시 무너지고 이제 그때부터 6,600선까지 아마 내려갔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13,000, 네. 1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한 1년간 사이에. 근데 증시에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연준의 부양 정책이 현재 증시를 끌어올린 주요 원동력이었는데 이 원동력을 뺏어간다라고 얘기가 하니까 사실 시장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부양 정책을 만약에 전면 회수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 증시 떨어지는 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번 의사록에서 발표가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4월에 FOMC 의사록이 조금 대두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우리 PPT 한번 보고 딱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내용이 이제 조금 있는데 좀 주요 내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제가 FOMC 목표를 향해 계속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다가오는 해들 중 어떤 시점에 자산 매입의 속도를 조정하는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산 매입이라는 것은 현재 연준이 매달 1,200억 불씩 채권과 MBS 모기 채권을 1,200불 정도 매달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축소.
그러니까 매달 1,200억 불씩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것. 그러면 증시의 유동성이 조금 사그라지겠죠. 그럼 이제 주가가 내려앉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자산 매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이제 다른 말로는 테이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이야기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번 4월 FOMC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나왔었을 때 걱정하는 겁니다. 야, FOMC를 딱 읽었는데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럼 시장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또 겁니다. 네,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증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사놓은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이런 것들이 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언젠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 하고 있는 1,200억 불. 이거 언젠가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축소를 시켜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고 연준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하겠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조금 대두되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할 거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라는 것이 더 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4월 FOMC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제 그 부분을 다음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자, 현재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래요. 우리 언젠간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를 할 거야. 다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랐었을 때 그때 할 거지 그 목표까지 다가서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부양 속도 유지할 거라는 얘기를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연준이 원하는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 5월 달이죠. 5월 달 비농업 지수 지표 사실상 엄청 부진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요, 그 고용이라는 부분이 안정화가 된 게 아니에요. 뭐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연준이 원하는 값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 못하니까 부양 계속 하겠죠, 여러분들? 그럼 증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 얘기 나왔다고 증시에 리스크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준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도달을 해야 그때부터 테이퍼링 관점 열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다? 시장 부양 계속 하겠다. 증시 계속 올라가겠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매수 시점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눌림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관점을 추가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매입할까? 우리 이제 증시에서 부양 아직까지 계속 한다는 얘기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차트 보면서 그렇죠? 어디서 매입할지 이 관점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불안하기보다는 지금 이 타이밍을 그렇죠,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는데. FOMC 의사록에서 당연한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테이퍼링 언젠가 해요. 그 언젠가 얘기가 조금 대두돼가지고 기사화된 거지. 실제 까보니까 아직은 테이퍼링 시기가 시기상조다.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럼 시장에서 매도 대응이 맞겠습니까? 매수 대응이 맞겠습니까? 시장 부양 계속 하겠대요. 그러면 매수 대응이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아나운서님도 제 얘기 들으시면은 네. 현재 시장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13,597포인트까지 한번 올랐는데 이게 다 바로 시장 반영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올랐겠어요? 만약에 이게 이 내용 자체가 리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증시 못 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수의 결정이니까 매수를 하는 사람이 맞냐,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맞냐 그 방향성에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반영 어때요? 그냥 올라가고 있죠. 그럼 무슨 소리겠어요? 매수 네, 그쵸. 시점이다. 의사록 리스크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음. 네. 여러분들 그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증시의 가장 큰 변수이자 시장의 가장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데
이 유동성 회수가 언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하려면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2시간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현재 시장에 가장 큰 변수인 이 테이퍼인이라든지 출구 전략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는 시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시장 방향성 이제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오늘 어느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제 얘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잠깐 이제 우리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PPT 잠깐 끄고 이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 잠시만요. 자, 제가 조금 느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듣다가 또 궁금한 게 네, 말씀 있었습니다. 주세요. 혹시 차트 보기 전에 잠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네. 네, 저희가 또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수정치가 또 목요일에 나오고 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또 금요일에 나오잖아요. 그쵸. 마스터님. 근데 이게 만약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또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원래는요, 이제 구경제 관점이라 해가지고, 이제 옛날 경제 위주 시장에선 사실 지표 좋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증시 날라갔거든요. 네. 옛날에 뭐 비농업 지표라든지 좀 이제 별 3개짜리 지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별 3개짜리 지표들이 상당히 호재로 나온다 하면은 사실 시장 날라갔어요. 지표 나오자마자 증시 반영되면서 나스닥 갑자기 급등하고 S&P부터 해가지고 다우지수 이 세 종목들이 이제 급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표가 좋으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눌림이 나옵니다. 이유가 가장 큰 게 네.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조금씩 맞춰볼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만 해줄 수 있다면 지표가 좋으면 왜 증시가 네. 떨어질까? 네. 지표가 어떤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 미증시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지표들이 9시 반 사이에서 11시 반 정도에 이제 매번 네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표 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소비 지표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농업 지표 같은 고용 지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실물 지표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소비 지표, 뭐 CPI나 이제 PPI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자,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말 한번 같이 얘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자, 지표가 좋으면 원래 증시 반영이 상승이 나와요. 그렇죠? 왜 경제가 잘 가고 있고 경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증시가 오르는데 지금은 경기 지표가 건강하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유는 긴축을 그쵸. 할까봐 그 두려움에.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장 투자자 마음은. 자, 경기 지표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투자자 마음에선, 그러니까 입장에선 이런 거죠. 경기 지표가 역대급으로 나왔어? 야, 이거 연준이 이거 인플레 우려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나오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또 부양 또 회수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양책 이걸 다 회수하게 되면 증시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이 다 취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렇게 근데 반대로 지표가 나쁘면 어떻게 되냐? 네.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아니다. 그쵸? 조금 더 해도 된다. 네, 맞죠. 아직은 이제 지표가 좋지 못하니까, 아직은 뭐 우리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부양책 더 하겠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시장이 돼버린 거죠. 경기 지표가 좋을 때 주가가 눌림이 나오고 경기 지표가 좋지 못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저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죠. 비농업 지수부터 해가지고 뭐 PPI, CPI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요 지표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또 무시 못하는 지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GDP, 총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이래요. 일단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이 나와도 되긴 되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급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네. 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만 올라가주면 좋은데 예상치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올라간다는 일만 발생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방어 한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표값이 예상외로 너무 크게 올랐다. 그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근래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주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뭐, 네. 뭐 이제 오늘 이제 2021 컨센서스 회의 해가지고 연준 이제 부의장과 이제 이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증시 반영에 거의 100%좀 반영되는 이슈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FOMC 정도는 되고 그렇죠. 뭐 이제 연준 의장 이제 한번 파월 나와가지고 그 정도 얘기하는 급 아니면은 사실 시장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 5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잘자잘한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걸 통해서 좀 증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토님이 그날은 또 안 나오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나오진 네. 않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노라톡박 관리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